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그리스 채무위기 사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된 데다가 주택지표가 호전되면서 전일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1.21% 오르며 12,188.6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그리스 의회가 정부의 재정 긴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일제히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1.46%나 올랐습니다. 대한통운 인수전에서 CJ 컨소시엄이 포스코, 삼성, SDS 컨소시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차세대 IT 성장 동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세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그리고 어제 마감됐던 국내 증시 정리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는 정강 후약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는 2100선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7포인트 하락으로 장을 마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었는데요. 어제는 주요 투자 주체들이 일제히 매도에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하루가 아니었나,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에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대우조선해양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GS, 자, 그리고 CJ가 많이 빠졌죠. 자, 그러는 와중에 오히려 외국인은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현대건설, 삼성전자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은 포스코, 그리고 호남석유, 현대중공업, SK증권, 삼성엔지니어링 순서대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은 반대로, 기관과는 반대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바로 또 포스코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KB금융, 삼성중공업 이런 순서로 매도를 했는데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증권사의 혹평이 좀 나오면서 또 크게 밀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LG디스플레이도 좀 많이 밀렸죠. 자, 기관이 매도한 종목은 또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도 역시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CJ는 외국인과 엇갈리죠. 그래서 기관은 CJ를 많이 매도를 했고 대우조선해양도 기관과 엇갈리게 매도하는 형태, 삼성물산까지도 매도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막판에 하락 반전하면서 6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을 함께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덕산아이메탈, SNU, OCI 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네오위즈 게임즈, 서울반도체, CJ 오쇼핑, 성강밴드, 평화전공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서울반도체부터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2분기에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조금 최근에 급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제 같은 경우 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 동반 순매수가 유비되면서 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또 시가총액 2위를 또 회복을 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전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막판에 나온 개인의 매도로 인해서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0.16% 하락한 474.6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징 테마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그 평창 테마주 그리고 줄기세포 테마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원자력 테마가 오랜만에 또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원전 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원자력 테마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인 그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우리기술과 같은 원전 테마주들이 강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는 이틀째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밤 8시쯤이죠. 그리스 의회가
긴축 재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됐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었는데요.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30년 롤오버 거기에 대한 영향이 하루 늦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영국, 독일,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에 기분 좋게 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 1.45%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30년 그 롤오버 발언 때문에 조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긴축안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리스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증시는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장 중반에 조금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또 확대를 시키면서 마감을 또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주춤했던 이유가 그리스 공공노조의 그 총파업이 폭력 시위로 번지면서 조금 그리스 내에서는 조금 우려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29일날 표결에 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긴축안이 통과될 것이란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호재가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 해결 기대감이 조금 호재가 되면서 업종별로 본다면 은행주가 또 단연 두각을 보였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분위기가 이런 긴축안 통과에 관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당연히 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긴축안이 좀 통과되지 못한다면은 결국 그리스는 디폴트에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럽 전체적으로 그리스 채권에 대한 부실 채권으로 인한 금융 경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되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지원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리스 외가 긴축 재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은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차 구제금융 5회 차분인 120억 유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이 부결에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컨텐전시 플랜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일부 채권에 대한 디폴트도 조금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만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긴축 재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테네 등에서 지금 현재 긴축 재정안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지금 현재 폭력 시위로 변지면서 현재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너무 낙관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컨텐전시 플랜 같은 경우에 조금 2,700억 유로에 달하는 30년 만기 국채 그 국채 부분을 일단은 30년 만기로 지금 전환을 시키면서 조금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부실 채권으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현재 프랑스가 제안한 상황인데 독일 은행권이 현재 지지 입장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이제는 문제가 해결이 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희망의 빛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전시 플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중남미라든지 멕시코에서 이런 똑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을 30년 만기라든지 아니면 이자 부분을 탕감을 하면서 조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용회복과 같은 그런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플랜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플랜이 좀 비슷한 그거와 비슷한 좀 플랜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재정 해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리스 국채 만기 연장 제의 그리고 주택 지표가 전년 대비해서는 좋지 않았지만은 전월 대비해서는 좀 상승한 부분이 조금 주택 시장이 돌아서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해결 낙관론 그리고 나이키 실적 개선 부분이 시장이 또 호재가 되면서 상승폭을 또 확대를 하면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인 145포인트 1.2% 상승을 하면서 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이키 실적 같은 게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한 5억 9,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북미에서는 매출이 2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월 대비 0.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 조정을 감안하면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지만은 예상치인 0.2%보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4% 하락을 했고 예상치인 3.95%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전년 대비 좋지 않았지만은 계절 조정 수치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한 부분이 조금 호재가 됐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주택 재고가 현재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고요. 판매 감소가 계속되면서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건설 회사도 더 이상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주택 시장이 안 좋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6월 컨퍼런스 소비자 기대지수 같은 경우는 58.5로 지난달 수정치인 61.7, 그리고 예상치인 61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9% 실업률, 그리고 물가 상승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것을 보여주고 있고, 소비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은 소비도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리치몬드 6월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 3을 기록하면서 전달 6에 비해서 9.9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마이너스 3보다는 상회를 했고요. 리치몬드 6월 제조업지수 같은 게 크게 시장에서 중요도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왜 봐야 되냐면 리치몬드 6월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는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 같은 동부 5개 주의 제조업 동향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서부보다 동부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의 제조업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전체의 제조업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3을 기록하면서 일단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지수를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한 예상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와 아시아 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 막판 들어서 하락을 보였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어제는 좀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조금은 이제 시장을 올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0.74% 오른 9,468엔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들만 살펴본다면 무디스가 도요타 자동차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오히려 도요타 자동차는 약 강보합 정도로 그냥 마감하는 정도로 좀 마감을 했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도 0.66% 상승했고, 닛산 자동차가 2.37% 오히려 내리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쿄 제철도 4%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골드만삭스 그룹이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복구 작업에서 건축 재료가 이득을 볼 것이라며 이 도쿄 제철은 또 오히려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런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중국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중국 증시가 사실 그동안 긴축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반등을 크게 이루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반등에 어제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0.97포인트에서 0.04% 오른 2,759포인트를 좀 기록하면서 잠깐 쉬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면 건설업종이 0.84% 그리고 부동산 업종이 1% 정도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들이 좀 나왔고, 은행주들은 좀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대만 증시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좀 하락 마감하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요. 0.25% 하락한 8,478포인트 정도로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 증시도 그냥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0.09% 오른 22,061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형태로 일단은 아시아 증시는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자, 이제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갭상승을 좀 해서 상당히, 이대로 좀 강세가 이어진다라면 추세를 좀 쉽게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존에 제가 이제 선을 계속 그려들었었던 자리 있었었죠. 빨간색 선으로 그려드렸던 그 추세를, 되돌리지를 못하고 되밀리면서 다시 그 저항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또 다시 돌파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60일 이동평균, 이 120 이동평균선과 20 이동평균선을 다시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크게 밀리면서 0.36% 내린 2062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이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 세 주체 모두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5천억 그리고 이제 정통부 쪽에서의 어떤 매수 정도가 일단은 시장을 그 하락폭을 조금은 그래도 마무리 짓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특징적으로 원전 관련주가 좀 상승했다는 건 우리 정태근 전문가에서 잘 짚어주셨고요. 또 특징적으로 보자면 대한통운 관련주들이 일단은 대한통운의 그 인수전을 롯데에서는 또 일찌감치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 롯데 쇼핑이랄지 롯데 미도파들이 이제 좀 상승 마감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CJ 쪽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CJ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그런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뭐 포스코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상승세를 조금은 주가 상황에서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졌습니다만 일단은 CJ 쪽으로 갔다는 것 그 부분은 또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GS건설도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의 혹평이 나오면서 4% 급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0.16% 하락한 474포인트 정도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거의 200억 가까운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코스닥을 그냥 볼 게 아니라 조금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점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이제 제가 어제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오르는 종목은 올랐는데 꼬꾸라지는 종목은 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별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꼬꾸라진 종목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국내와 아시아 쪽까지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듣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 내용들을 내놓고 있을지 투자 의견 듣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그리스 문제가 기대하던 바의 결론을 준다면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뒤를 이어줄 모멘텀이 전무한 상황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리스와 관련된 또 다른 우려와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어닝 시즌을 앞두고 향후 펼쳐질 변동성 장세를 적극 활용해보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실적 호전주 중심의 종목 선별과 대응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는데요. 업종별로는 화학과 건설, 운송, 음식료, 제약, IT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정유업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 8월 중국 디젤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국내 정유사 디젤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정유주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계속 유지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그리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는 확고하지만 결과의 예단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눈치 보기가 불가피하지만 회복 탄력성도 기대된다고 예상했는데요. 업종별로는 항공과 유통, 건설, 금융 대표주 그리고 7월 초에 한 EU FTA 발효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압축적인 대응 관점을 이어가자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의 의견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양증권이 내놓고 있는 투자 의견 정리 부탁드리죠. 네, 5월 이후부터 부각된 그리스 국가 채무 문제와 미국의 경기 침체,
중국 긴축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의 대외 변수는 거의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코스피에 영향을 주었지만 5월 초에 그리스 국채 만기가 가까우면서 그리스의 채권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며 유로달러가 급락했고 국제 상품 가격 하락으로 시작된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 증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 어제 코스피 또한 그 영향력 안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5월달 이후에 대외 변수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분석이 나왔고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없이 2차 양적 완화 정책의 마무리 그리고 그리스는 6월 30일 기한으로 재정 긴축안 의회 통과 여부만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 자체에 관한 불확실성은 감소했지만 그리스의 결정적인 정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방향성에 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나올 만큼 나온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각자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주요 투자 주체의 매매가 다소 위축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재정 문제 해결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현재 코스피 주요 매매 주체의 움직임은 대략 신중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의 경우는 지난 5월달 이후에 상승 시의 매도, 하락 시 매수의 흐름을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어제 매도 대응도 장중의 상승 국면이 더 길었기 때문에 흐름상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분간 코스피 박스권 움직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시장 대응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 재정 문제와 그리고 미국 경기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매수 규모와 꾸준함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난 6월 9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대외 변수가 악화될 경우 매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월달 이후에 화학, 자동차, IT, 기계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는 순매수를 보였고 중소형주 또한 순매수를 보인 점으로 봤을 때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업종과 시가총액별 일부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장 대응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하면 매매 주체들의 신중함이 주를 이루지만 이것은 투자 심리의 위축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에 나오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시장 대응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 긴축안 통과 후에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면 긍정적인 코스피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그리스 긴축안 표결이 오늘 저녁 열립니다. 세계의 투자자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 증시는 조정을 좀 겪었습니다. 장중에 오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리스에 대한 우려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 우려감을 털고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잠시 후 투자 손자병법에서는 그리스 표결안 과연 어떻게 통과될지 그 내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저희가 수정 노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 강세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차이나 리스크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모습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관련 테마 종목도 함께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2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38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봅니다. 자, 김성현 대표님. 네. 일단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조금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기대는 되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콜싹 쪽이 몸집이 좀 작아졌다 말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이 그리스 어떤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또 되겠죠. 단기적으로 보자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의석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된다 안 된다를 따져놓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 보면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국민들을 자기네들이 뭐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잖아요. 뭐 눈물은 안 나는데 막 흑흑흑거리면서 국민들 위하는 척 연기력은 좀 황정민 씨한테 좀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그 그리스 쪽에서도 그런 그 흐름들은 어느 정도 연출되어 있지 않을까? 밖에서는 뭐 시위하고 있고 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일단은
설사 이것이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유로존이랄지 이쪽 자체에서 플랜 B, 뭐 C까지도 준비돼 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일단 의지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쪽 문제는 오히려 해결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조금은 기대해 볼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 경제도 관련돼서 좀 많은 그 어떤 우려감들이 많습니다만, 뭐 일단은 뭐 피셔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 뭐 4%까지는 근접할 것이다. 그런 뭐 그런 강한 그 자신감을 좀 내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하락세가 너무 컸었습니다만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되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 어떤 주도 업종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변동성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갭상승해서 올라갔더니 오히려 그것이 추세를 돌파하느냐라고 여부를 봤더니 오히려 다시 그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강 후약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보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지금 다가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시즌을 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존의 주도주들 어차피 영업을 잘하고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이 어차피 주가의 흐름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기존의 주도주 그리고 이제 최근 흐름이 좋은 건설이나 조선 그리고 금융까지도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까 대한통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J 쪽으로 이제 인수협상자 이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금력이랄지 시너지 효과랄지 이런 쪽이 효과면서 유력했던 포스코가 떨어지면서 일단은 CJ가 자금 면에서 한 2천억 가량을 더 비싸게 해서 한 2조 원대의 비싼 가격으로 좀 인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CJ 관련된 이 CJ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은 조금은 더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그쪽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좀 테마주들이 조금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종목들로만 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코스닥 쪽에서도 사실은 아주 좋은 종목들 우량한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들이 코스닥 자체가 많이 밀려버리고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같이 밀렸던 억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 우량주들, 그러니까 코스닥, 그 거래소의 우량주, 대형 우량주들이 가고 나면 그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후발주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잘 뽑아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전일과 마찬가지 갭상승에 좀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과 마찬가지 그리스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갭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은 외국제 선물이 매수가 유입됐지만 외국의 현물 쪽에 매수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마찬가지 업종별로 한번 본다면 업종도 그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조금 순환매 쪽 측면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업종 부재 그리고 외국인의 현물이 매수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시장이 갭상승 출발했지만 약했던 요인이고요. 그리고 장 후반 쪽에 그 무디스가 도요타의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던 부분이 좀 악재가 되면서 또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본다면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장 초반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현물, 선물, 동반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오늘도 마찬가지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제 마찬가지 주도업종이 또 한번 나서주지 않는다면은 자동차라든지 IT, 은행 쪽에서 이런 업종군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강 후약의 모습은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80포인트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2080포인트를 회복했을 경우 좀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볼 수 있지만 208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독일 증시와 마찬가지로 조금 바닥을 확인한 국면이 지속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랬을 경우에 2020포인트에서 2080포인트 정도 이런 좁은 박스권, 좁은 행보 구간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2080에서 2020에서 2080포인트 정도 조금 좁은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현선물이 동반적으로 매수가 유입돼야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업종별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전히 주도 업종은 좀 부재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양상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업종별로 최근에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반기 말 또 뭐 그런 그 윈도우 드레싱에 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조금 그 최근에 반등이 좀 예상되는 종목들을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간의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수혜가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데 그런 종목 한 6종목으로 압축을 해본다면 현대차 그리고 S-오일,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대림산업 그리고 포스코가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6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거나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실적 시즌을 조금 기대를 해본다면 이 종목들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종목들 다시 한 번만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현대차, S-오일,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대림산업, 포스코 쪽으로 일단 압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기대되는 종목이었죠. 예. 그리고 그 업종별로 봤을 때 그 윈도우 드레싱 같은 업종별로 대표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시면은 자동차, 정유, 뭐 조선, 그리고 은행업종, 건설, 그리고 철강 쪽에서 대표되는 종목들을 한번 방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윈도우 드레싱 대비한다면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이런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 뭐 윈도우 드레싱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을 다가갔을 때 부분도 조금 접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조금 종목들이 그 추천 종목들이 단기에 나가는 종목들이고 조금 소형주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소형 종목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큰 종목들을 말씀해 드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드린 6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마지막으로 그리고 뭐 관심 종목에 대해서 뭐 말씀 좀 드린다면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윈도우 드레싱에 관련된 종목과 마찬가지로 소형주에 관심이 없고 좀 큰 우량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조금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도 선정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타이밍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는 지금 정도 사보면 괜찮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웅진코웨이, 대우인터내셔널, 필라코리아, 신세계 그리고 KP케미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와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 쪽의 수급이 계속해서 호전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항이 되고 있는 21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관의 수급이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세적으로 21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재상장한 첫날 좀 상한가를 보인 다음에 조금 급락이 컸습니다. 근데 31만 5천 원 전후로 31만 5천 원 전후로 해서 조금 바닥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하게 회복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지력을 확인했고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좀 예상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부각이 된다면 반등이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장 관심 종목 들고 나오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김성현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거래소 종목입니다만 조금은 중형주로서 이제 휴캠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캠스 같은 경우에 올해 2분기 질산 판매 가격이 인상됐고 또 일회성 비용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증설 효과랄지 주요 공정 가동률이 좀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이전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과 같이 조정을 같이 받고
올랐고, 그러나 이제 크게 받기보다는 이제 형별하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 이동평균선을 다 올려놨죠. 싹 올려놓고 위에서 나름대로 이 눌림을 다중적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이 아래쪽에서 추천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었죠. 근데 이 종목이 나름대로 목표가를 한번 도달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제 방향 자체를 좀 위로 올려놓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시초가보다는 시초가 아래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500원까지 시초가부터 시초가 아래로 24,500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좀 담아보시고요. 오후장에 혹시라도 전강 후약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잡아보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7,000원 정도까지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마찬가지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앞서서는 좀 길게 보고 대응해볼 만한 종목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대응해볼 만한 종목을 주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요? 예. 그래서 회사명에서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 방송 영상물 그리고 음반 제작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SM이라든지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이틀 동안 조금 기간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는 좀 반등이 좀 예상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에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 5,600원, 6,000원까지는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거치고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1차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눌림목을 보이고 지금 현재 2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2차 반등이 지속이 된다면 전고점 부분인 5,600원까지는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5,000원에서 5,150원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단기로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4,850원에 손절가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전고점 부분인 5,600원의 1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예상 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정태근 전문가가 지지하는지 보자 하시는 2,080선까지 올라와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정리하는 시간 같죠? 김성현 대표님. 네, 이제는 마인드에 어떤 변화를 줄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밀리는 자리에서는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어느 정도 다져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주도 업종만 출연하느냐 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는 매수의 준비를 하자라는 그 마인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네. 저는 어제와 조금 비슷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터널들이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를 좀 비유를 하자면, 터널들이 상당히 고속도로를 타면 터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날 때마다 어둡고 조금 짜증나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고, 조금은 대응하기 힘드시고, 조금 대응하기 만만치 않더라도 지금은 현재 좀 견뎌내셔야 될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